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어디서 공부하고 계세요? 집 중에서. 집에서 아이들이랑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하고 계실까?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아이들과 오랫동안, 장기전이잖아요. 네, 오랫동안 그 세팅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제 사례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옆집 엄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집은 어디서 공부해? 그 집은, 뭐,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해? 이제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 세세하게 물어보긴 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옆집 엄마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거실 공부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못 읽었죠, 아직. 근데 제목만 봐도, 와,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읽을 거예요. 거실 공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마법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시작을 하실 때요, 이제 엄마표 시작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겠지만, 어디서,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자리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제가 뭐 별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는 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느라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겪지 마시라고, 네, 제가 좋았던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실 공부의 마법이라는 건요, 거실에서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닐 거예요.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실 공부는요, 일단 가족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집은 거실은 모일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아이들이 하도 레슬링을 많이 해서 거실에 탁자가 없었어요. 거실에 어떤 테이블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계속 거기서 굴렀거든요. 그래서 책장이랑 카페트 이 굉장히 심플하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실 공부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응용을 한 게 저희 집은 식탁으로 모였어요. 4인용 식탁이 있었고요. 식탁에서 아이들이 이제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알아요. 자기들도 그 책을 들고 모여야 되는 거. 그것까지 습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식탁 공부가 좋은 이유가 하다가 밥을 안 치고 하다가 쌀을 씻고 하다가 국을 끓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엌을 떠나지 않으면서 식탁과 이렇게 가까운 공간, 네, 최대한 가까운 공간에서 엄마는 할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틈틈이 봐줄 수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들 책이 많이 지저분해져요. 뭐 칼에 묻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급하게 봐줄 때는 손을 제대로 닦지 못하고 막 책을 들고 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젖은 부분이 있어서 막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뭐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고기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날이 많았어요. 학교를 끝나면 일단 놀이터를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놀이터에서 힘을 쭉 빼고 들어와서 저녁 먹기 전까지 이제 몇 가지 공부를 합니다. 하고 다 못했어요. 그럼 저녁 먹고 이어서 해요. 이어서 시작은 항상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남편이 회식이 있어서 늦게 온다거나 저녁을 바쁘지 않은 날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바쁘지 않은 날에는 저도 그 식탁에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제 책을 보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어머님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이들 공부하게 하고 옆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드폰을 하시거나 드라마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네, 이왕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조금 더 효과적인 분위기에서 효과를 주면서 공부를 하려면요. 엄마가 옆에서 뭐라도 끄적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아이들 다 재우고 조용한 시간에 책을 본다고 하시는데요. 아이들이랑 있을 때 집중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게 되더라도 아이들 공부할 때 그 시간에 일단 그 책을 보시는 게 저는 그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이왕 하시는 거 내 시간도 절약되면서 아이들한테는 엄마는 놀고 나는 공부해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탁에 모여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마시고요. 제가 엄마표의 함정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뭐든 나한테 물어보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아요. 물어보게 만들지 말고요. 자기가 결정한 걸 엄마한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연산 다 했으니까 영어책 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옆에 있는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빨리 끝났네 라고 이제 그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반응만 해주면 되고요. 엄마는 마치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엄마 자기의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아이 문제 좀 잘 푸나 이렇게 쳐다보고 끝나면 줘봐 채점 해줄게 이거보다는요. 엄마는 바쁜 사람, 공부하는 사람, 엄마는 발전하는 사람, 그리고 나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엄마가 어떨 때 더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식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식탁에 이제 뭐 기본 반찬이 막 이렇게 좀 밑반찬이 계신 경우도 있고 하다가 아이들이 식탁에서 하다 보니까 식탁에서 막 지워놓은 지우개 가루가 덜 닦여가지고 밥 먹을 때 지우개 가루가 이제 막 거기 식탁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위생상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해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집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을 계속 보낼 때요. 음악을 활용을 적절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페를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도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뭔가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없는 형편의 스피커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요새 좋은 음악 틀기 너무 좋잖아요. 핸드폰이랑 연동만 시켜 놓으면 유튜브에 막 뭐 집중 잘 되는 음악, 뭐 카페 음악 이런 거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틀어놓고 카페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혼자 이제 그냥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나 카페 온 것 같아. 우리 뭐 한 잔씩 할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집인데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 집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살았던 집은 막 1층이고 집이 이제 좁은 집이라서 컴컴하고 좋지 않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이 공부가 잘 되고 나는 이 집이 우리 집이 정말 좋아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건요. 그 집이 40평이냐 50평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해가 잘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 안에서 정말로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이제 뭐 TV도 치우시라, 책을 많이 놓으시라 막 이렇게 하는데요. 네, 어쨌든 좋은 음악을 틀고,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하고 싶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엄마의 따뜻한 말, 요런 것들이 아이 공부를 좌우하는 거지. 네, 비싼 책상, 뭐, 알죠. 저도 알아요. 그 뭐, 얼마짜리 있는 책상 그런 거, 네, 뭐, 봤는데요. 그 책상에 사준다고 공부 술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아이 마음이 편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식탁에 모여서. 직장 엄마들 같이 공부할 시간 없다고,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퇴근하고 30분만 같이 거기 이렇게 한 번만 앉아보세요. 근데 퇴근하고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도 있어요. 저는 또 휴직 끝에 복직을 했는데 체육 전담이 된 거예요. 체육 전담이라는 의미는요. 네. 땡볕에 운동장을 하루 종일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걷거나 뛰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에 퇴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제 하면서도 한 2, 30분 정도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점검을 하는 걸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네. 어려운 날은 뭐 소파에 누워서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요. 아이가 어, 혼자 공부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엄마 나 방에서 하고 와도 돼? 라고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이가 자랐거나 동생이 너무 어리거나
자기가 책상을 뭐 새로 사줬거나 하는 식으로 색상이 나는 왠지 좋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고 싶어 하는 순간이 오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네, 한 번씩 한 번씩 보내보세요.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라고 해보세요. 네, 시간에 어떤 그런 그 목표, 단기 목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4시쯤에 만약에 아이가 공부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5시에 한번 만날까? 라고 한번 해보세요. 5시에 잠깐 나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아니면 우리 지금 이제 가면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고 5시에 만나자. 엄마 여기서 공부할게. 라고 하면서 5시,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아이한테 그런 그 에너지를 팍팍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5시가 됐을 때 실제로 만나가지고는 네, 뭐 간식도 먹고 잘했다고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더 할 게 있으면 어떻게 여기 엄마랑 할래? 아니면 또 들어가서 할래? 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아이가 자기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서 막 엄마 벌렁 들어눕지 마시고요. 네, 아이가 방에서 할 때 이제 엄마도 그럼 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1시간을 하고 나와요, 아이가. 그러면 1시간을 이제 엄마도 알차게 활용을 하세요. 네, 뭐 힘든 날은 쉬어야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점점 네,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그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던 시간이 다가오면요. 예, 그러면 서로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야기해요. 예, 수고하세요. 예, 이따 봬요. 라고 저녁 식사 때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어떤 회사에 각자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의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네,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모여서 밥을 먹고, 네, 대화를 나누고, 요렇게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식탁에서 시작을 했고, 정말 어설프게 진짜 지저분하게 막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시간이 되니까 네, 점자 이렇게 그러니까 습관이 여기서 연산 잘 푸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내 방에 가서도 잘 풀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네, 훈련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활용을 하시고요. 네, 식탁이 좀 여의치 않거나 거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정말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셔서 네, 원룸에 사시는 경우도 계세요. 저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아파트의 모습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좁고 제일 쌌어요. 1층이니까.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엄마 우리 집이 더 좋지?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편안하고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이기도 하지만 그 좁은 공간, 그 어두운 1층 집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에다 책을 두면 좋을까? 이쪽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 편안하게 잘 지낼 방법을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하면 나와요. 그 공간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엄마 카페 같아 라고 집중이 잘 돼, 공부가 잘 돼, 오늘도 재밌었어. 집에서 하니까 재밌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나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셨다가 그거를 네, 더 이렇게 좋은 부분을 더 크게 만드시고요. 엄마 이 의자 너무 불편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생긴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집 공부의 마법을 한번 거실 공부, 식탁 공부의 마법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힘드셔도요.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언젠가는, 저도 됐어요, 선생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은 늘 계시고,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뭐 다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고민들, 이렇게 계속 변형되며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자식 걱정들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냥 희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아이들이랑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거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